학원을 보내도 어려워 보이는 것이 영어 라이팅 교육이죠. 우리는 일부에서 영어 라이팅을 가르칠 때 영어를 쓸 줄 아는 것보다 아이의 사고를 이끌어내고 논리적으로 창의적으로 글쓰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창의적이고 논리적이고 좋은 글쓰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일단 알파벳을 알아야 영어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교육의 단계에서 어느 단계부터 라이팅 교육이 들어가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플 아카데미 원장 이수연입니다. 우리는 1편에서 영어 글쓰기도 한글 글쓰기와 같이 사고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ABC를 알아야 영어 라이팅을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영어 라이팅은 영어 학습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영어 라이팅은 보통은 알파벳의 시작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라이팅을 단순히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시는데 사실은 라이팅의 발달 과정은 우리 아이가 모국어를 익히는, 언어를 익히는 과정과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의 예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고 그냥 아예, 이오, 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걸 쓰는 게 아니죠. 보통은 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과, 기린, 과자, 고양이 이렇게 사물의 통문자, 동물의 통문자로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에 의해서 단어를 조합하면서 쓰는 연습도 함께 들어가고 여기에 2단어로 된 문장, 3단어로 된 문장을 쓰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영어 라이팅도 습득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알파벳 쓰기부터 파닉스에 접근하면서 함께 써보고 문장으로 확장해 가는 것으로 아이의 학습 능력이 발달합니다. 아이가 뭔가를 쓸 수 있을 때 내가 라이팅을 할 거야, 영어로 글쓰기를 할 거야 할 때 아이가 이미 인지 상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바른 문법일까? 이 단어의 스펠링이 맞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고 내가 완벽히 쓸 수 없어서 내가 못하는 분야라고 라이팅을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이죠. 몬테소리 교육기관 스몰러 스콜러스 아카데미 자료에 따르면 4세에서 5세일 때 아이들은 문자 쓰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국어가 영어인 환경의 아이들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볼 때 퍼플 아카데미의 교육기관의 아이들을 볼 때 보통은 아이들이 K단계의 학습에 진입했을 때 문자를 쓰려는 욕구가 생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아이들은 쓰여진 기호가 메시지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만의 글쓰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즉, 글쓰기를 4세에서 5세 사이에 시작한다고 미국의 경우엔 그런데 미국에서 만 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는 보통 K단계 정도에서 글쓰기를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학 박사 맥 아서의 나이별 라이팅 기술 습득 자료에 따르면 토들러 시기인 1살이나 2살 이 시기에는요 크레용을 쥐고 낙서를 시작하는 의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에 배특한 친구들이 입학하면 동그라미 그리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 어머니들이 그러세요. 우리 아이 동그라미 잘 그리는데요. 그런데 사실 동그라미를 잘 그린다는 의미가 동그라미가 시작점에서 끝에까지 점이 딱 맞아서 고른 힘의 그 균형을 가지고 그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리스쿨 시기인 3, 4세에는 이렇게 물결 모양의 선, 그리고 문자와 문자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처럼 교육학을 근거로 확인했을 때도 라이팅은 아주 어릴 때부터 소근육 발달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알파벳도 쓰고 내가 아는 단어도 써보고 그리고 문자 쓰기를 하고 문장 쓰기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말을 배우는 과정과 문자를 쓰는 라이팅을 하는 과정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프리-K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소근육 발달이 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알파벳 쓰기, 단어 쓰기를 진행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원그리기를 못하더라도 알파벳 쓰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많은 써보는 과정, 낙서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K 과정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4컷의 스토리로 아이들이 그 스토리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누가 무슨 일을 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아이들이 쓰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쓰기 구조를 익혀가는 퍼스트 컴플레이션이라는 쓰기 책인데요. 아이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의 상황, 자기의 실생활에 있는 상황들을 바탕으로 what, who, where, when, why, how 등 6가지 의문사에 대해서 아이가 답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답을 할 때 풀 센텐스로 쓰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쓰려고 생각하기 전 단계에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이때는 학생들이 K단계 글쓰기, 즉 픽션, 넌픽션, 코믹스의 상황을 보고 그 물음에 답을 쓰는 과정에서 풀 센텐스, 문장을 구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보통 영어 유치원에서요, 6, 7세 1학기까지 문장을 쓸 때 풀 센텐스로 쓰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문장 안에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가고 거기에 어떤 수식어가 들어가는 것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의 단어, 우리 영어 못하니까 외국 가면 가끔 이렇게 외국인들이 물어보면 하나의 단어로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선생님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조사도 붙이고 아이가 점점점 문장으로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K단계 라이팅에서 많은 학부모분들이 기본 읽기를 하는 아이가 과연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K단계를 학습하면서도 라이팅을 진행하시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팅의 과정은 아이의 영어 학습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테면 아이가 단어를 직접 써보는 것과 눈으로만 읽으면서 지나가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K단계가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한번 거치시길 권해드리고 있어요. 아이가 무엇을 쓰려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냥 뒤에 있는 모범 답안만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간파하여 너 무엇을 쓰려고 했니? 이거 맞아? 라고 물어봐 주는 과정이 아이가 사고를 내가 생각한 것을 적절하게 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K단계 분들이 우리 아이는 이제 기초 리더스 C단계를 읽는데 이제 우리 아이는 기초 리더스 D단계를 읽는데 과연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당연히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고 쓰는 과정은 오히려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이가 처음에는 Where is Pam? 이라는 질문에 at the beach라고 풀센텐스로 쓰지 못했죠. 단어로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6주 후에 하나의 문장으로 완벽하게 글을 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이가 그동안 A단계, B단계, C단계를 익혀온 결과물이기도 해요. 우리도 처음에
한글 떼기를 한 다음에 아이가 정말 쓰기까지 할까? 라고 하지만 의외로 아이들이 문장을 잘 만들어내는 결과를 볼 수 있죠. 자기가 읽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한 단어와 문장을 아이가 담고 있다가 그거를 쓰기로 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K 과정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답하는 과정을 배운 퍼블 아카데미 학생들은 미국의 1학년, 즉 그레이드 1학년, 그레이드 1 학년이 되어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 공교육 과정의 쓰기 교육 방식으로 글쓰기를 배우게 됩니다. K단계에서 문장 만들기 능력을 배운 학생들은 1학년 과정에서 그럼 너 무엇을 쓸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라이팅 쓰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을 쓰고 싶어? 라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글쓰기에서 무엇을 쓸 것인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을 식스트레이트, 글의 구성 요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글을 쓰게 됩니다. G1 단계와 G2 단계 모두 에반 무어 식스트레이트 라이팅 교재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반 무어 교재는 매 주제 센텐스가 같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처음은 아이디어로 5주간을 공부한다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레이드 1과 그레이드 2는 엄격하게 난이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어떻게 쓸 것인가, 토픽을 사용해서 끄집어내는 무엇을 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그레이드 1과 달리 그레이드 2의 과정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뭔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무엇을 쓸 것인가를 단순히 알게 되는 그레이드 1 과정,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사고가 점점점 진화하죠. 이런 과정으로 점점점 확장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반 무어 라이팅 프로그램 교재를 사용하여 식스트레이트 라이팅, 아이디어, 구성, 문장의 유창성, 단어 선택, 어조, 문법과 관련된 학습을 점진적으로 나선형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레이드 1 단계에서는 각 트레이시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배우고 아이디어 파트에서는 토픽이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토픽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그레이드 1, 그리고 그레이드 2에서는 각 트레이트를 본인의 글쓰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파트에서 일관된 디테일을 첨가해서 한 가지 토픽에 대해서 내가 쓰고자 처음에 나는 강아지가 좋아 라고 썼지만 나중에는 아이들이 그냥 강아지의 묘사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레이드 2에서는 나는 강아지가 좋아 라는 문장을 썼을 때 나는 이래서 강아지가 좋아, 그래서 나는 정말 강아지가 좋아, 이렇게 문장의 이유를 첨가하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영어 라이팅에서 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가 영어 라이팅 교육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원어민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피드백은요, 아이들이 글을 썼을 때 적절하게 이 아이가 쓰고자 하는 논조로 제대로 글에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글을 바르게 이끌어가는지를 봐주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교정과 교열 두 가지가 완전 달라요. 자, 교정은 아이들이 바른 문법을 썼는가, 바른 맞춤법을 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교열은 글을 고치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은 일기를 쓴 걸 보시면 아마 학부모님들은 수월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오늘 나는 아빠랑 어디 동물원에 갔다, 그래서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글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원활하게 내가 동물원에 간 그 상황적 묘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다음 문장이 그냥 뚝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그래서 동물원에 가서 어떤 기분을 느꼈어? 라고 선생님이 첨가를 해주시는 거죠. 한 줄로. 그러면 아이는 리라이팅을 할 때 그렇게 한 줄 첨가받은 것을 기억해서 글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피드백의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아이들이 좋은 글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문법만 교정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보시면 문법이 틀리면 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무리 바른 글쓰기라고 하더라도 주제에 맞지 않는 글들을 붙여 쓴 것 같은 글은 빵점짜리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좋은 글은 맞춤법이 좀 틀렸더라도 아이가 처음에 쓰고자 하는 사고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써나가서 자기의 생각을 보여주는 글이 좋은 글입니다. 이거는 한글 글쓰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이가 발달을 점점점 해나가면서 일관성 있는 자기의 사고를 유지하면서 글쓰기를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때문에 피드백을 하는 원어민 선생님의 글쓰기 능력, 그리고 아이의 발달을 파악하는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 아이가 정말 이 글을 쓸 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발달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줘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K단계 라이팅을 피드백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뒤에 분명히 모범 답안은 있지만 우리 아이가 쓰고자 하는 디테일의 그 사고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 그것은 선생님이 글을 보고 아, 너가 이런 글을 쓰기 원했구나 라고 느끼면서 가는 거죠. 그거는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영문과를 나오시거나 아니면 영어 전공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할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워드 초이스입니다. 똑같은 유의어에서 아이가 글을 뽑아낼 때요, 보통 아이들이 문법적인 오류도 많이 하지만 단어적인 오류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가장 좋아하는 과자에 대해서 알려주는 글을 아이가 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베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베스트, 최고, 아이는 내가 최고 좋아하는 과자라는 뜻으로 베스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럴 때 정말 영어권의 국가에서의 적절한 단어는 페이보릿을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럴 때는 페이보릿을 쓰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 피드백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질문에 아이가 테드가 친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찾아본다는 의미에서 룩은 옳지 않은 표현인 거죠. 원어민 선생님들은 이 아이에게 find라는 단어를 써서 글을 쓰도록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또 도착하다는 뜻으로 아이가 land라는 표현을 쓴 경우를 보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land를 썼을 때 이 land는 비행기 안에서 내가 이 땅에 도착하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뭐 서울에서 인천에서 미국을 가는데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land라는 의미를 쓰는 것이고, 이럴 때 arrive at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다고 원어민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한국어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도착하다라는 똑같은 의미인데 전혀 다른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어로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상황에 따라 워드 초이스, 가장 적절한 워드 초이스를 받을 수 있는 이 피드백이 정말 좋은 피드백이고, 이것은 거기 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살지 않고 한국에서 단어 뜻만으로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런 어려워하는 부분을 피드백할 수 있는 부분,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적절한 워드 초이스를 피드백 받는 그 구간이 아이들이 정말 글쓰기, 영어 라이팅을 잘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체육 선생님이 어딘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외국 영어권 국가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보실 때 이 선생님이 바른 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전공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전공했는지, 가장 적절하게 언어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어학이나 뭔가 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피드백을 하는 것이 아이의 발달 연령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풀센텐스로 쓸 때 놓친 부분들을 캐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워드 초이스. 현지에서 사는 분들이 하는 표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이의 사고를 이끌어내준 피드백, 그리고 워드 초이스를 할 수 있는 피드백, 정확히 라이팅을 가르치는 요소에 다양한 디테일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퍼플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적절한 부분들을 모두 취합해서 가장 아이들한테 맞는 라이팅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퍼플 아카데미에서 단계별 리딩을 가이드하듯이 라이팅도 알파벳부터 차근차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가 라이팅을 쓰는 게 어려워요, 라이팅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단계를 높이면서 라이팅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글쓰기 라이팅 지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예제 문장을 보여드렸듯이 퍼플은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 라이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라이팅을 계속하고, 그리고 올바른 피드백, 바른 피드백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실력은 점차 좋아지는 것이죠. 라이팅 피드백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 아직까지 많이 알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라이팅의 피드백을 받고 어떤 라이팅의 순서로 해야 아이가 정말 우리의 모국어의 글쓰기를 하는 것처럼 영어 글쓰기, 라이팅을 할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퍼플 아카데미에서는 아이한테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올바른 교육 방법으로 라이팅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